맨해튼 타임스퀘어에 기아 자동차가 후원하는 2024년 초대형 전광판이 등장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교육 예산을 감축, 교사노조는 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주회 황선영 회장이 연임에 성공, 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기아 자동차가 후원하는 2024년 초대형 전광판이 등장하는 등 뉴욕시가 신년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일 맨해튼 타임스퀘어에는 588개의 LED 전구로 만든 7피트 높이의 2024라는 숫자 패널을 탑재한 트레일러가 등장했으며 이 대형 숫자 패널의 공식 후원사는 기아 자동차로 확인됐습니다. 기아차는 신형 전기차인 EV9 SUV에 이 숫자 패널 대형 트레일러를 장착, 지난달 17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12월 1일 캘리포니아주 잉그루드, 지난 8일 아리조나주 투산, 지난 16일 필라델피아 등 2,800마일을 주행해 어제 오전 11시 최종 목적지인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이 대형 숫자 패널은 내일 오전까지 맨해튼 46가와 47가 사이 브로드웨이 광장에 전시된 뒤 원타임스 스퀘어 빌딩에 설치돼 새해를 맞게 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 브로드웨이에서 신년 축하쇼와 함께 볼드로핑 행사를 열기로 하고 타임스퀘어 상임 번영회 등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신년맞이 행사는 수백만 명이 한데 모여 카운트다운을 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브루클린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66세 라피쿨 이슬람을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슬람은 브루클린 사이프리스 힐스에 위치한 2층짜리 2가구 주택의 집주인으로 그는 세입자와 임대료 미납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은 끝에 9월 말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본인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9월 26일 이른 아침 해당 건물의 세입자는 타는 냄새를 맡고 건물을 둘러보던 중 건물에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내부 계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1세부터 8세까지의 어린이 6명을 포함해 가족 전체가 뒷창문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와야 했고 그곳에서 2명의 성인 세입자가 약 20피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웃의 품에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명의 성인 세입자도 지붕에서 땅으로 뛰어내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슬람은 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교육 예산을 대폭 감축하자 교사노조가 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는 어제 맨해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에 뉴욕시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뉴욕시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은 뉴욕주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초 시정부가 배정했던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주법은 뉴욕시 전체 수입에 줄어들지 않는 한 교육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 수입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예산을 줄인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달 난민 예산 급증 등으로 내년도 뉴욕시 각 기관의 예산을 5%씩 삭감했으며 내년에도 2차례 예산 삭감을 통해 올해보다 15%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용 예산은 올해 390억 달러에서 약 6억 달러 이상을 감축, 유치원과 특수교육, 무료 썸머 프로그램 등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 외 학부모들도 예산 축소로 인한 과밀 학급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지회 황선영 회장이 연임의 성공 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4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월드옥타 뉴저지지회 회장 취임식 및 송년회 밤 행사에서 황선영 현 회장이 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황선영 회장은 지난 2021년 재창립한 월드옥타 뉴저지지회가 이제는 전 세계 67개국의 146개 월드옥타 지회 가운데 탄탄한 조직으로 급성장했다며 재창립 당시 13명이었던 정회원 수가 2년여 만에 80명으로 늘고 차세대 회원들도 50여 명이나 함께할 정도로 역동적인 단체가 됐다며 이 같은 발전은 협회에 헌신하는 모든 회원 및 임원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협회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가 아닌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진영 월드옥타 명예회장, 권영희 뉴욕 총영사관 상무관, 김동준 코트라 뉴욕무역관 부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황 회장의 연임과 월드옥타 뉴저지지회의 올 한 해 성과에 대해 축하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2부 송년 행사는 도토리 밴드의 풍성한 음악과 함께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EBT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상점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시 스키밍에 대해 경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전자혜택 이체카드, 즉 EBT 카드를 사용하는 뉴욕 주민들은 해당 카드를 통해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 스키밍 위험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EBT 카드는 뉴욕주 저소득층 가족에게 식료품 예산을 지원하는 스냅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카드입니다. 스키밍은 카드 단말기에 불법 한도끼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사기 범죄로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더라도 스키밍에 당할 수 있어 많은 뉴욕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안을 통해 스키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스냅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존 리우 주상원 의원은 EBT 스키밍은 주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로 가족 부양을 위해 이 혜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BT 스키밍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즉시 EBT 고객 서비스 헬프라인에 연락하여 카드 도난을 신고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개발설만 난무했던 플러싱 윌레포인트 시티필드 인근 정크장 재개발 사업이 드디어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일 윌레포인트 정크장 재개발 1단계 사업 착공식을 갖고 오늘 2026년까지 아파트 2개 동신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재개발 부지에는 2,500대 규모의 서민 아파트가 들어서며 1차로 800세대 공사가 시작됐다며 전 세대 100% 서민 아파트는 뉴욕 시형 아파트 건축 역사상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서민 아파트의 15%는 노숙자에게, 40%는 연소득이 이 지역 중간소득의 60% 미만인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뉴욕시는 또 1단계 공사가 끝나면 2만 5천석 규모의 뉴욕 프로풋볼 전용구장 신축 및 1,400세대 서민 아파트 및 호텔 신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2단계 공사는 2027년부터 시작돼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윌레포인트 재개발 사업은 20여 년 전부터 추진됐으며 이미 10년 전 이 지역에 있던 자동차 정비 공장 등을 대부분 철거했지만 재개발 사업은 번번이 좌절됐었습니다. 뉴욕시는 윌레포인트 재개발을 통해 30년간 61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재개발 때 건설 일자리 14,200개, 재개발 뒤 영구적으로 1,55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요청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연방정부의 신속한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요청한 잭 스미스 특검의 청원을 기각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안은 역사적인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사들이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34년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그 어느 대통령도 공무와 관련해 형사기소를 당한 적이 없다며 이를 감안하면 이 사안은 대법원 사건 중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면책특권을 부정한 연방법원 1심 판결에 불복,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잭 스미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신속 판단 청구 기각을 요청한 것은 내년 대선 이후까지의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반출, 선거방해, 성관계 입막음 등 4건의 형사사건과 관련 91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1억 5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조지아주 선거사무원 등에게 1억 4,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즉 일정 기간 부채 동결하에 회생을 모색하는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파산보호 신청서에서 부채가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인 반면 재산은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미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의 소송을 제기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소송 비용이 300만 달러를 넘어선 데다 상상을 초월하는 배상 판결이 내리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송 비용 등 분담을 요청했지만 외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소송 비용, 막대한 배상 판결 외에도 연방정부 세금 72만 4천여 달러, 뉴욕주 세금 26만 5천여 달러를 체납한 상황입니다. 반유대주의 성향이 있다며 퇴임 압력을 받아온 하버드대 총장에게 이번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태인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의 지난 1997년 박사학위 논문 중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이 복사된 표현을 2군데서 발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주 게이 총장이 발표한 논문 2편에서 인용 표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논문 수정을 요청했으며 어제 게이 총장이 인용 표시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논문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이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은 최근 연방하원 청문회를 계기로 반유대주의 성향의 총장 퇴출 운동에 나선 보수 인사들의 공세로 풀이됩니다. 이들 친유대주의 보수계 인사들은 게이 총장이 이력서에 기재한 11편의 논문 중 절반가량에서 표절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상원 청문회장에서 벤자민 카딘 상원의원 보좌관의 동성애 동영상이 공개된 것도 이 보좌관이 반유대주의 성향을 드러냄에 따라 친유대주의 인사들이 이 동영상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유대주의 인사들의 반유대주의 인사들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미국에서 반유대주의를 표방한 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대한 반발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철강이 미국의 자존심으로 불려지는 US 스틸 인수를 발표하자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기업이라도 외국 기업이 미국의 상징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는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이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권한을 강화한 범정부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정밀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US 스틸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킨 무기고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국가안보의 중요한 철강 생산의 핵심 요소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이른바 쇠락한 공업도시 러스트벨트 출신 정치인들은 일제히 US 스틸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 제철의 인수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제철은 지난 18일 US 스틸을 141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주택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번 주 모기지 금리가 6% 중반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6.95%에서 이번 주 6.67%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는 1년 전 같은 시기에 6.27%보다는 0.4%포인트가량 높습니다. 또 15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5.95%로 지난주 6.38%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역시 1년 전보다는 높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착공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정상화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은 현재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모기지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으로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건설업자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낮 12시쯤 브롱스 올린빌에서 70세 한인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등에서 적발된 한인들의 고위급 매춘 사건과 관련 연방검찰이 이른바 성매수자 28명을 매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의 대표적 사이비 교수인 78세 정명석 씨에게 징역 23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 이른바 촉법 소년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은 뉴저지주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14세로 규정하는 법안에 제정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 감독 셀린 송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의 주제곡 아이가 제96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주제곡 부문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사우디 정부에 의해 피살된 자말 카슈크지의 미망인 하나 엘라트르에게 미국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빚을 갚기 힘든 상황의 미국 기업들이 사모펀드 등 제2금융권 고리 대출을 늘리고 있어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2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TKC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